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경제 상황과 물가 보고 빅스텝까지 고려하는 통화 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거 미국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기재부 수장과 한국은행 수장이 만났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고요. 회동 이후에 언론과의 접촉이 있었어요. 이때 당연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테 많은 질문이 갔겠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향후 빅스텝의 완전한 배제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동안 대한민국 내에서도 혹시 한국도 빅스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필요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이네요. 필요성 낮아해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방향을 바꾼 것이죠. 무슨 이유로 빅스텝을 고려하게 됐을까?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언제 할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까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을 바꾼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월 중순에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이후에 어떤 지표가 발표됐죠? 4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4.8%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4.1% 그리고 시장 전망치 4.4%보다 훨씬 높은 거의 5%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또한 4월 중순 이후에 환율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285원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이 정도면 10년 이래 팬데믹 상황 잠깐 상황 빼고는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물가하고 환율 지표, 결국 이 환율 부분은 미국의 긴축 움직임에 따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긴축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보다는 한국 물가 불안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빅스텝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한국은 아직 데이터 등이 불확실하여 완전히 빅스텝을 배제하진 못한다. 아직까지 시장의 확답은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5월 금토일 상황을 보고 7월 8월 경제 상황과 물가 변화 등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답변입니다. 5월 금통이 상황을 본다는 건요, 먼저 5월 금통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인 1.75%까지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달과 5월달에서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 연속된 금리 인상 효과를 분석한다는 걸 5월 금통이 상황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과 8월 물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빅스텝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또 보겠냐? 물가 데이터 말고 볼 게 뭐 있죠? 미국 긴축 상황과 성장률, 환율 등도 고려해서 빅스텝을 할지 말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5월달과 7월달 금통위는 빅스텝을 고려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빅스텝을 고려하게 된다면 언제 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땐 8월에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9월 금통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상 하면은 6월, 7월에 물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달치를. 그리고 8월 정도 되면 6월, 7월 FOMC 결과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FOMC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옮길 건지도 8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0.25%포인트 올릴지 0.5%포인트 올릴지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굳이 8월에 빅스텝 안 가더라도 7월과 8월에 골고 사이좋게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 총재 빅스텝 발언은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한 강한 의지로 봐야 돼요. 자,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감한 금리 인상 가능할까?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연구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 강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딱 빅스텝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말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시점에 빅스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 중립금리까지 올리고 나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빅스텝까지 고려할 정도로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는 걸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 올해 연말 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지금 올 초에 금융연구원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올해 적정 기준금리가 2.5%라는 이야기였고, 자, 5월 4일 날 물가지표 나오자마자 JP모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연말 한국 기준금리가 2.5%였거든요. 설마 이렇게까지 올릴까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창용 항공의 총재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올리겠구나 이해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 신호를 한국은행 총재가 준 겁니다. 물론 물가가 하반기에 안정되면 기준금리 2.0%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 최근에 밀가루 위해서 식용유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식량 원자재 급등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량 원자재는 에너지 원자재와 다르게 좀 물가에 나타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1년 정도 천천히 반영돼요. 왜냐하면 식량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공식품이 올라가고, 가공식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외식 서비스 요금 인상 부분은 반영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강하게 반영돼요. 또 하나,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이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한전 1분기 적자가 7조 8천억 원입니다. 전기요금 이제 더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됐는데, 지금 전기요금만 그러겠습니까?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지하철 요금까지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공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서비스 요금 품목 자체도 올라가지만 이런 외식 외 서비스의 요금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수요 확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장기적인 물가 불안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물가 4.8% 높지만 ING 은행에서는 수개월 내 5%대에 진입할 거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제 인식을 주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하는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스승이죠. 전 재무장관이고, 자, 이분은 평소에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한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꺾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것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빅스텝 언급을 통해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긴축을 할 것이란 신호를 발산했다, 깜빡이를 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 안정 의지에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당연하죠. 금리 더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3년물 국채금리가 3.046%, 전일 대비 13bp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환율 같은 경우는요, 이런 빅스텝 발언이 나와서 장 초반에 좀 낮아지는 듯 했는데 다시 또 상승하는 채 마감이 됐어요. 1285원입니다. 제가 볼 땐 1300원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이제 환율이 불안해졌냐?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가 조만간 영상을 제작할 건데, 중국은 이런 긴축을 할 때마다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로 대응을 왔는데 지금 그 카드를 못 쓰는 외통수에 걸렸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금일 코픽스 금리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84%로 발표됐어요. 3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3월달과 4월달에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던 대출금리가 재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코픽스 금리는 2.7% 내외가 될 겁니다. 예금금리는 3% 내외가 되겠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전세대출금리는 4.5%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올라가도 부동산은 끄떡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 때문에 부동산이 못 버티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2년 전 전세 시대는 기준금리 0.5%대 만들어졌는데, 자, 만기 시점에서는 기준금리가 무려 2.5%까지 치솟는다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 대비할 때입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기회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두가 팔기만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왜? 역전세난에서는 금매가 넘쳐나게 되는데 의외로 이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드물기 때문이죠. 매수자 중 하나인 투자자들이 낮아진 전세 가격, 하락하는 전세 가격에선 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교과서 한 권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